홍명보 감독의 사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 계속하여 들끓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 K리그 축구 팬들이 아주 들고 일어났다. 와, 정말 이 사태가 서서히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큰 오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홍명보 감독이 최근 유소년 대표팀을 찾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참 뭔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홍명보 감독의 팬들의 이야기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보이게끔 만들었을까요? 온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과연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오게 됐을까요? 결국 홍명보 감독은 떠안고 가야 할 무게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보면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요, 유소년 대표팀 훈련에 참관하며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참 보기가 좋다라고 응원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한국 축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먼 곳까지 오게 됐으며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 정말 열심히 경기를 이날 치렀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가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지금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의 이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이런 장면 하나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좀 틀어볼까요? 지금 보면 자, 이때가 무엇입니까? 홍명보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있을 당시에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내던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영상 되겠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됐죠? 자, 유명한 장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정말 의자에다가 냅다 슈팅을 날려버리는, 이게 팀이야! 라고 외치면서 냅다 킥을 날려버렸죠. 네, 바로 이 장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기는 한데 뭐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홍명보 감독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역시 유소년 대표팀 또 국가대표팀 선수들은요, 오죽했으면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선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군대와 같은 그런 위계질서가 또 태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나는 좀 원치 않는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라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의 사태일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냅다 기름을 들이부은 것이 바로 축구협회장의 정몽규 협회장의 자서전이죠. 협회장은 국민의 욕바지에 불과하다. 자, 국내 축구팬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이런 말을 자서전에서 정몽규 협회장은 쏟아냈을까요? 최근에 기억나십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장직을 제안했다라는 말을 이 자서전에 실게 되면서 정말 많은 비판 여론을 끌어냈고,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이 취임사 기자회견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웃음도 안 나온다. 정몽규 회장이 본인 스스로를 칭찬하자 누리꾼은 크게 분개해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분개하다라고 좀 약소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협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얼마나 강렬한지 뭐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협회장의 반응에 대해서 국민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본인 스스로를 칭찬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나는 10점 만점에 8점이다. 예전 샤이니라는 그룹의 노래였나요? 아니었나요?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참 황당합니다. 자화자찬,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공명정대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뭐 굉장한 정의감에 사로잡힌 척하는, 오로지 유튜브 조회수와 돈만 보고 달리는 것을 뻔히 알고 있건만, 근데 이 협회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유튜버보단 낫지만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10점 만점에 8점이라 국민분들, 축구팬들은 1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나 줄까요? 이 기사를 보면 왜 질타를 받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것도 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 나는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이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인내심, 참을성이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때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나 축구협회장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황당하죠. 어디 우리가 성적이 나쁘다라고만 해서 협회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까?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홍명보 감독의 전혀 공정하지 않았던 감독직 선임의 과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저렇게 치부하며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 임기 도중에 일어났던 업적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글쎄요. 이 글을 본 많은 국민분들과 축구팬들은 그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8점 아니고요. 0.8점. 모두 사퇴해라. 정신 못 차렸네. 자, 비판이 빗발칩니다. 참 이 유튜브 중에서도 이런 인간이 한 명 떠오르기는 하는데 참 그런 인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제 파악이라고 하죠. 더불어서 하다 못해 자신에 대한 자기 객관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런 맥락의 흐름을 보면 협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좀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한낱 유튜버, 그런 인간 따위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협회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몰상식한 유튜버보다는 좀 더 현명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입을 다물질 않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손흥민, 이강인이 다퉈서 기강이 깨졌다. 클린스만 감독과 협회장과 제가 말했던 그 한낱 유튜버라는 인간과의 공통점은요,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청자들도 알고 있고요, 국민들도 알고 있고요, 축구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자신의 객관화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황당해 하겠습니까? 자신이 잘한 줄 알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 모습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스트라고도 합니다. 평생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요. 클린스만 감독도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온 축구 팬들의 분개함이 터져 나갔습니다. 홍명보 나가, 정몽규 나가, 팀으로 뭉친 K리그 팬들, 토트넘전 이후 분노의 외침, 응원가를 떼창했다. 보이세요? 정말 많은, 요번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굉장한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이 팀 K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토트넘의 벽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홍명보 감독이 유소년 대표팀으로 일정을 급하게 선회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현장 피하고 싶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 홍명보 감독이 등장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사에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다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각각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경기 후에도 북측 광장에 모여서 응원가를 부르며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를 외치며 엄청난 분개함을 표출했습니다.
아마 이 모습으로만 홍명보 감독은 그날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안 가는 게 잘한 선택이죠. 자,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과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기성용 선수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코치였던 홍명보 감독에게 쓴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혀를 차며 이런 촌놈아라고 구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홍명보 감독은 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걸까요? 사실 기성용 선수가 많이 힘들었을 때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전화 안 했다. 홍명보가 애제자 기성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제지간이라고 해요. 홍명보의 아이들로 불렸었던 이 올림픽 대표팀 선수, 거기에 중심에는 기성용 선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실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죠. 그 모습을 보던 홍명보 감독은요, 각별했던 만큼 소통이나 조언을 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제자를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기성용 선수를 잠깐 만났을 때 담소만 나눴다고 합니다. 안부 정도만 물어봤다고 해요. 기성용과의 재회에서 반가운 감정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기성용 선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만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한국 축구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3인의 우정은 영원하다.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세 선수가 뭉쳐서 이렇게 우정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세 선수가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 세 선수가 만나서 우정사진을 찍은 이 모습이요, 많은 대중들에게는요 사실 큰 응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들의 이 밝은 모습, 이 밝은 입장, 기성용 선수도 사실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지만 홍명보 감독에게 따로 연락을 했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그러했듯 본인 역시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위로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아마 기성용 선수도 마음이 많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과거 방송에서 했었던 발언, 홍명보 감독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기성용 선수는 사실 쓴소리를 들었다라는 내막을 밝혔음에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라는 형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거듭된 사과와 해명에도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대로라면 31일 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기를 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지 않고 부산으로 향하게 됐을까요? 부산에는 바로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이 소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감독 취임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 비판 여론들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각급의 연령별 대표팀과 A 대표팀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행보가 아니냐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소년 대표팀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참 아쉽게도 팀 K리그와 하필 손흥민 선수가 펼치는 토트넘의 친선 경기를 보지 않고 유소년 대표팀 경기장에 갔단 말입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소년 대표팀보단 이 토트넘과 우리나라 K리그 팀의 경기가 훨씬 더 많은 관중, 또 많은 관계자들,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렬한 요즘 시기에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오히려 유소년 팀으로 가서 선수들을 발굴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급속도로 행보가 변동된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참 아쉬운 상태인 거죠. 사실 지난 시즌에 울산 현대를 이끌고 K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는 홍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번 팀 K리그를 지휘할 예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울산 사령탑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이 역할은 지난 시즌 2위 팀인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K리그 친선 경기 날에
홍명보 감독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홍 감독은요, 이곳을 선회하여 유소년 대표팀 소집 훈련 현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말을 했죠. 연령별 대표팀의 경험과 전무이사로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구축과 유망주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K리그 감독 경험을 토대로 한국 축구의 뿌리인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만들겠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의 행보는 K리그 팬들에게 완전히 외면받고 말았죠. 홍 감독은 이러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20세 대표팀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대표팀의 전술과 철학이 연령별 대표팀에도 일관되게 적용이 된다면 정말 유망한 선수들이 A 대표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이죠. 결국 이번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홍명보 감독은 각 연령대 대표팀과 K리그 현장을 두루 살필 계획입니다. 20세, 21세 선수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고 A 대표팀에서의 활약 가능성을 체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김민재, 향후 K리그 경기장을 찾아 이 해외파 선수들과 잘 섞일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현장에서 과연 홍명보 감독을 반기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유소년 대표팀을 방문한 홍명보 감독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쪽 대표팀 감독과 악수하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팀을 만난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유소년 대표팀의 연습 경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감독만이 아니라 코치진도 만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들에게는 홍명보 감독이 협회의 또 관료이기도 했고 울산팀을 우승팀으로 이끌었던 전력의 2002년도 월드컵의 영웅이자 나아가선 현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국 이곳을 방문하여 구슬땀을 흘리면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진과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땀이 얼룩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색깔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유소년 대표팀 코치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감독님도 땀에 이렇게 옷이 젖었고 코치진도 옷이 젖어 있고 홍명보 감독은 당연히 뽀송뽀송한 상태입니다. 자, 결국엔 이 첫 행보가 유망주 발굴이었다라면서 도착한 곳에 누가 있었겠습니다. 이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 유소년 대표팀 어린 선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망주를 발굴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만큼 아마 많은 현장에서의 이 어린 새싹들이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홍명보 호의 국내 첫 공식 행보는요,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유소년 대표팀을 찾게 됐습니다. 이 경기장 입구에서 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팬들이라고 하기에는 유소년 대표팀의 가족, 지인들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연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팀이나 K리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 덕분에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좀 더 밝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몰려든 기자들에 의해서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쏟아냈느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인맥 축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A 대표팀을 개방한 홍명보는 부산에서 과연 누구를 점짓게 됐을까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19세 이하 유소년 대표팀의 훈련지를 방문했는데요. 아마 김명준부터 국내파, 해외파 등을 두루 살피지 않겠나. 10년 전의 인맥 축구 다 인정한다. 하지만 대표팀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이번에 주장직으로서 제외하게 된 손흥민 선수가 실제 2014년도 월드컵 때 막내로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활약을 했단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유망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진출, 이것은 한국 축구에도 명백한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을 하는 홍명보 감독의 취지를 보면 한국 축구, 특히 K리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참 많이 아쉽게도 그런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는 다르게 실상은 K리그 팀 감독직을 내던지고 국가대표팀 감독직으로 달려갔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홍명보 감독의 연봉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마음 바꾼 홍명보 감독이 받는 연봉 수준이 뜨게 됐다. 초미의 관심사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연봉 차이가 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자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연봉만 29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2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홍명보 감독이 만약 받게 된다고 한다면 1년에 약 30억, 2년에 60억, 3년에 30억이 3번인 90억에 달합니다. 그러니 이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의 주인공이 누구냐보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얼마냐. 결국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직을 수락하게 된 건 이 막대한 연봉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좀 빗발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올림픽 팀까지 홍명보 감독이 맡게 될 경우 사실 2년 플러스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최소 60억에서 90억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이 엄청난 고액 연봉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이 차두리 선수가 과거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 때에도 불구하고 유임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8년에는 왜 혼자서 점점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아버지인 차범근 감독이 이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현지에서 경질이 됐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의 1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했고 2차전에서 5대 0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사실 현지에서 경질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차두리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현지에서 경질됐는데 왜 홍명보 감독은 유임이 됐냐라는 얘기를 당시에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실 2014년도에도요. 이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최종 명단에서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차두리 선수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이후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발탁되어 브라질에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홍명보 감독과의 인연이 어느 정도 악연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쏟아졌던 만큼 아무래도 이번 홍명보 감독의 이 엄청난 고액 연봉설 나아가서는 최종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이 차두리 선수가 굉장히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끼어가는 대표팀을 지켜봐달라. 10년 전과는 다르다라고 선포한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모습, 입을 꽉 다문 이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어떤 분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더욱더 맹렬히 쏟아내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국가대표 감독직을 아예 취임사까지 했으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냥 이대로 밀어붙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건 협회의 해체와 홍명보 감독,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를 원하는 청원 동의 숫자는 무려 5만 명을 훌쩍 돌파해버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홍명보 감독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에 필요한 건 소통이 아니라 전술적인 역량이 감독에게 얼마나 있냐 없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수평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당장 대표팀에 필요한 건 전술적인 부분이다. 기자회견 내내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이 키워드였을 만큼 소통을 강조해 왔었다. 홍명보 감독은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하던 감독으로 유명하다. 올림픽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로 주목을 받았고, 울산팀에서는 이게 팀이야? 라면서 의자를 슈팅한 그 장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과 달리 홍명보 감독은 수평적인 분위기를 선호한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보여줬던 홍명보 감독의 모습은 수직적인, 수평적인 구조보다는 수직적인 구조가 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의견은 사실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홍명보 감독이 과거 브라질 월드컵 당시 졸전을 펼쳤다라는 이유로 경질이 되기도 했지만, 이 브라질 현지에서 마셨던 술자리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이 쏟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짜뉴스 채널이죠. 그곳에서는 뭐 여전히 마담이 증언을 했다, 윗선과 접촉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썸네일과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그런 가짜뉴스에까지 시달릴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축구협회에 투명하지 못했던 선임 과정과 홍명보 감독에게 실망했던 많은 축구팬들에 대한 애환을 달래기에는 이번 기자회견은 너무나 부족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축구에 맞는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욱더 감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결국 전체의 경기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안컵에서 전술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을 비롯하여 유럽파의 활약을 펼치던 선수들이 질비했습니다만 바로 클린스만 감독의 제대로 된 지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참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4강에서 요르단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기도 했죠. 현재 한국 축구는요, 최전성기에 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빅 리그에서 활약 중이고, 황인범, 설령우, 홍현석 등도 유럽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준호, 양민혁, 김지승 등과 같은 어린 자원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만큼 지금 대표팀이 성적을 내기 위해선 전술적 역량에 뛰어난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은 울산팀에서 결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으로 돌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많은 여론은요,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개인 사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스스로는 한국 축구를 위해 누군가는 총대를 맸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실상 선수들과 스스럼 없는 대화를 가지겠다, 소통을 통해서 선수들의 단합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과거 있었던 탁구 게이트 사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탁구 게이트 사건 때문에서라도 홍명보 감독은 전술적 역량보다 어차피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 단합을, 소통을 통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손흥민,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 사건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죠.
사실 홍명보 감독이 선정이 됐을 때요. 손흥민 선수보다 홍명보 감독의 이번 오피셜 선포에 가장 빠르게 좋아요를 눌렀던 선수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바로 한국축구협회에서 감독직 선임이 됐다라는 이 게시물에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것으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명보 감독과 이강인 선수와의 커넥션을 의혹을 가졌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건 금시초문이다 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에 이어서 이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의 탁구게이트 사건의 중심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스만 또 한국 선수끼리 다툰 썰을 풀었다. 바로 대표팀 관련 인터뷰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참 이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고 나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굉장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현역 시절의 일화를 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인터뷰 2부에 대해서 한국을 떠나기 전 선수들 간의 다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올해 초 있었던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직전에 벌어졌던 손흥민, 이강인 대표팀 선수들의 탁구 게이트를 인터뷰 소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본인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당시 한국은 무려 4강에서 요르단에게 패배,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에 탈구되는 부상을 입게 됐었죠.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의 분쟁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탈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감독이요,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감독인 국가대표 감독직에 홍명보 감독이 오르게 되면서 과정도 불투명하고 능력적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만큼 클린스만 감독이 많은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국가대표 감독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장은 손흥민이다 라고 밝힌 홍명보 감독의 입장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은요,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과거부터 딱히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봤지만 자신이 만족할 만한 흡족한 실력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당시에 쏟아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그나마 졸전을 펼쳤던 브라질 월드컵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맹활약을 펼치며 그나마 득점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토트넘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겠다. 매 시즌이 금과 같다. 바로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어린 선수들이 유입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더 배워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시리즈 1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죠. 하지만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맹활약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2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팀 K리그와 경기를 펼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승우 선수가 먼저 연락이 와 유니폼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어떤 경기를 치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며 사실상 차후에 K리그 뛸 거냐라는 질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지만 K리그가 항상 머릿속에 있다. 챙겨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 행보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정작 K리그를 강조했던 홍명보 감독은 울산팀을 내버려 둔 채 국가대표 감독직을 이렇게 선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K리그를 관심 있게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으며 은퇴 전에 활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쏟아냈을 정도로 정말 한국 축구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홍명보 감독이 왜 국민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